안녕하세요. 키 크고 싶은 친구들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키에 관한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찍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는 유전적 영향이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제 아이들의 키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유전 외에도 많은 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오늘은 그 외적인 요인들 중에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셋이라서 매일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자기들끼리도 잘 노는데요. 웬만하면 자유롭게 놔두지만 그래도 꼭 지키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잠잘 때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통해 본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면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성장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게 해서 키가 더 클 수 있게, 그게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태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면 상태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잠잘 때 생기는 수면 패턴은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테이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스테이지 1, 2, 3, 4와 렘 수면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통 밤새도록 잘 때 이 사이클이 2사이클 정도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스테이지 3, 4에서 제일 많이 분비되고요. 수면 상태의 스테이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까요? 스테이지 1은 하품을 하면서 졸린 상태를 말합니다. 약간 선잠을 자는 상태라고 할까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하품을 하는 그런 단계가 좀 더 지났을 때가 스테이지 1이고요. 스테이지 2는 이렇게 졸다가 꾸벅 잠을 자는 단계입니다. 물론 잠자는 시간보다는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겠죠. 눈이 잠기면서 자다가 놀래서 깨는 그런 단계가 스테이지 2고요. 스테이지 3는 잠을 자고 있는 단계인데 툭 건드렸을 때 놀라면서 깨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자다가 야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깨는, 그런 깰 수 있는 단계가 스테이지 3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4는 깊은 잠에 들어서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스테이지 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 수면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렘 수면 상태일 때 꿈을 꾸게 되죠. 이 1, 2, 3, 4 그리고 렘 수면까지가 수면의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은 이 수면의 스테이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분비될까요? 바로 3, 4 스테이지에서 성장 호르몬의 70%가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 꿈을 많이 꾸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은 잠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어떤 시간에 많이 분비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면 11시쯤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제일 많죠. 그리고 점점 감소하다가 1시쯤에 최소로 감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갈 때는 첫 번째처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 않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갈수록 감소해서 분비되고요. 그림에서 봤듯이 성장 호르몬은 11시쯤에 제일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11시쯤에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초반 몇 시간 동안 많은 양이 분비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초반 몇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낮잠을 많이 자도 될까요? 연구 결과 낮에는 밤처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낮잠을 오랫동안 자고 나면 밤에 숙면을 취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낮잠은 오래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더라도 30분 미만으로 자는 게 밤에 잘 때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미리 사전에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 중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도 있습니다. 이게 피부가 간지럽다 보니까 자다가 깨서 자꾸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사춘기 이전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 아이들에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자다가 잠을 깊게 못 자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스테이지 3, 4에서 많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비만인 아이들에서 잘생기는 수면 무호흡증도 있습니다. 이건 살을 빼야지만 해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선 자기 전에 심한 운동이나 핸드폰, 음식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도 2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잠을 깨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논문으로 검증된 잠자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욕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잠자기 전 2시간 전부터 90분 동안 욕조의 온도는 40도 정도로 맞춰놓고 목욕을 했을 때 잠잘 때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2시간 전에 90분 동안 40도 목욕입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요? 그렇다면 이 방법 말고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게 목표니까요.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전신 목욕이 힘들면 반신 목욕이나 발 목욕 정도만 해줘도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스테이지 4, 그러니까 가장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 잠을 깊게 자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소들을 미리 조절해야 됩니다. 아토피라든가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다 깰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자다가 깰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줄여줌으로써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잠을 푹 자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겁니다. 온몸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숙면을 취하게 하는 거죠.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지만 이 유전적인 목표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전적인 키가 큰데 관리를 못해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유전적인 키는 작지만 관리를 잘해서 좀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청담백 이원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청담백 이원장이었습니다.